저는 58살 윤정희입니다. 30년 동안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이의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제 이름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불리며 살았죠. 남편은 1년 전 떠났습니다. 더 젊은 여자와 새 출발을 하겠다며 이혼을 요구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먼저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외동딸 수진이는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연구에 전념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면 다행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듯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내곤 하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30년간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취향, 내 선택, 내 욕망은 항상 뒤로 미뤄왔죠. 우편함을 확인하러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람에 날려온 전단지 하나가 발에 달라붙었습니다. 중년을 위한 특별한 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평범한 관광 상품이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중년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는 힐링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전단지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고민했어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늘 불편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사람들을 집에 데려올 때도 저는 늘 부엌에 숨어 음식만 준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전화기를 들어 문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젊은 여직원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상담을 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네, 신청할게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나를 위한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도 딸도 아닌 나 자신만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내보니 유행이 한참 지난 것들 뿐이었죠. 쇼핑몰에 가서 새 옷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살림을 아끼며 살았던 제게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쓰고 싶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제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눈가와 입가에 자리 잡은 주름, 흰머리가 늘어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내 모습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걸까요? 매일 아침 남편의 넥타이를 고르고 딸의 도시락을 싸느라 정작 내 모습은 거울에 비춰볼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보자, 정희야. 작은 속삭임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 계획을 알리려다 그만두었어요. 수진이는 분명 걱정할 테고 저를 말릴지도 모릅니다. 이번만큼은 누구의 의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온전히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여행 일정표를 보니 사흘 후가 출발일이었어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첫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말이죠. 이 설렘이 20대 이후로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기뻤습니다. 30살에 시작된 나의 멈춤이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으니까요. 버스에 오르자 낯선 얼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또래의 중년 남녀였죠. 가이드는 이번 여행의 특별한 규칙을 설명했어요. 서로의 이름 대신 별칭을 사용하고 직업이나 가족관계 같은 개인적인 정보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감정과 생각만 나누는 거죠. 제 짝은 현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경치를 구경하고 식사를 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행 첫날 저녁 모두가 모여 소주 한 잔씩 기울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현우는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저도요. 평생 집 밖에서 술 마실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현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이 왠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잔째를 마시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오래된 팝송이었죠. 음악을 들으며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눴어요. 좋아하는 계절, 음식, 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이름도 직업도 가족사도 묻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솔직한 대화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별을 보는 건 어떨까요? 현우가 제안했어요. 숙소 옥상으로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우리를 반겨주었어요. 현우는 별자리에 대해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차분했어요. 귀에 감기는 그 목소리에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혼자 사세요? 갑자기 제가 규칙을 어기고 질문했어요. 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별을 보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답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인생의 후회와 기쁨, 꿈과 상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름 모를 타인에게 털어놓는 고백은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판단받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 속에서 제 마음의 빗장이 하나둘 풀려갔어요. 가끔은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는 사람들에겐 할 수 없는 말들이 있으니까요. 현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나란히 누워 별을 바라보았어요. 어깨가 스치는 그 거리가 묘하게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사람이지만 오랜 친구 같은 편안함이 있었어요. 여행 둘째 날에는 주변 마을을 구경했습니다. 현우는 제가 사진 찍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처음으로 찍히는 사람이 아닌 찍는 사람으로서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과 여행을 갈 때는 항상 그의 모습만 담았을 뿐, 제 모습을 담은 사진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녁에는 바닷가 작은 포장마차에서 회와 소주를 마셨습니다. 달빛 아래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나눈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름도 직업도 묻지 않았지만 평생을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마음을 열었습니다. 묘한 긴장과 설렘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죠. 저녁 식사 후 현우와 함께 해변을 걸었어요. 바다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달빛만이 고요한 물결 위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모래가 부드럽게 밟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네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말없이 걷다가 멈춰 섰어요. 그의 눈빛이 달빛 아래 깊게 빛났습니다. 정말 이상한 여행이었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연 적이 없었는데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30년 동안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속 이야기를 이틀 만에 알게 된 사람에게 모두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해변가 작은 바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와인 한 잔을 시켰어요. 알코올이 조금씩 몸에 퍼지자 마음이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밤만이라도 그가 말을 꺼냈다가 멈추었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뭐요?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었어요.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서로 기대고 싶어요.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외롭지 않았으면 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결혼 전에도 남자친구라곤 남편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따뜻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설렘이 가슴을 채웠어요.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옳고 그름, 도덕적 판단, 후회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뒤로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정을 따르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요. 오늘만이라도. 제 대답에 현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온기가 전해지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의 숙소로 향했어요. 문을 닫는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오랜 시간 굳어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외로움과 슬픔을 위로하며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30년간 한 남자만 알았던 저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해방감으로 다가왔어요. 어둠 속에서 현우는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에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여자로서의 자아, 욕망,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모두 오랫동안 제 안에 묻어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새벽녘 창문 너머로 푸른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현우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어요. 단 하루 허락된 치유와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질 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행복했어요. 아침이 밝았을 때 현우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눈을 뜨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에 가득했어요. 기쁨과 슬픔, 만족과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현우는 커피를 타서 건네주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제의 열정은 잔잔한 편안함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여기까지만 인연이에요. 현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프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우리 둘 다를 위한 선택임을 알았으니까요. 단 하룻밤의 위로였지만 그 시간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현실과 꿈 사이를 오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집안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속에선 무언가가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여행 전과는 다른 빛이 눈에서 감지되는 것 같았어요. 일상으로 돌아오니 현우와의 시간이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밤에 누워 그의 목소리, 손길, 눈빛을 떠올리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곧 접었습니다. 약속대로 그것은 단 하룻밤의 인연이었으니까요.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전화가 뜸했는데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받았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너무 바빠서 연락 못 드렸네요. 괜찮아.
엄마도 여행 다녀오느라 바빴어. 여행이요? 어디로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여행의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힐링 여행을 다녀왔다고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묻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되세요? 제 지도 교수님이 연구실 학생들과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시는데 가족들도 초대하신대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의 지도 교수라면 대학에서 일하는 중년 남성일 테고, 하지만 세상에 중년 남성이 한둘인가요? 그런 우연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네, 박현우 교수님이세요. 제가 항상 말했던 그분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박현우. 그 이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여행에서 만난 그 사람은 가명을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진짜 이름을 말했던 걸까요? 하지만 그게 딸의 지도교수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 좋아. 가보자.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생각만 해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오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가장 무난한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화장을 하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테이블 주변에 몇몇 학생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테이블 맨 끝에 숨이 멎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만난 그 사람, 현우가 수진이의 지도교수였어요. 그도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눈빛에서 당혹감이 읽혔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표정을 가다듬고 공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어머님이시죠? 박현우입니다.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우리의 손이 맞닿은 순간 그날 밤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수진이는 우리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눈치채지 못하고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교수님 바로 옆이에요. 식사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현우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며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저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응대하려 했지만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자랑스럽게 교수님과 함께하는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현우의 지적인 면모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여행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과는 또 다른 면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학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수진이도 같은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러 잠시 자리를 비웠죠. 테이블에는 저와 현우만 남게 되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우연이네요.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행에서 보았던 그 눈빛 그대로였어요.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그러게요. 세상이 이렇게 좁다니 겨우 대답했답니다. 현우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람을 넘어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죠. 딸의 지도교수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럴 생각이 없어요. 수진이는 제 연구실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에요. 이런 일로 그 아이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의 말에 안도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현우와의 시간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실감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교수님, 수진이가 돌아오며 밝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대화를 마치고 평범한 표정으로 수진이를 맞이했어요. 현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수진이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의 연기력에 놀랐습니다. 저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딸의 이야기를 듣는 척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는 계속해서 교수님 자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박식하고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지, 얼마나 뛰어난 학자인지, 딸의 입에서 나오는 현우에 대한 존경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죠. 엄마, 교수님 어떠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 좋은 분 같구나. 겨우 이 한마디를 했어요. 집에 도착해 혼자 침대에 누웠을 때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운명이 이런 장난을 치다니.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남자가 딸의 지도교수라니. 이런 상황이 소설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인데 현실이 되어버렸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현우였어요. 순간 전화를 받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용기를 내어 받았습니다. 따로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저도 정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를 기다렸어요. 현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행 때와는 다른 정장 차림이었어요. 교수로서의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카페는 오후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현우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수진이 어머니인 줄은. 현우의 눈빛은 진심 어린 고민으로 가득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의 기억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었으니까요. 현실에서 이어갈 수 없는 인연이란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난 엄마예요. 수진이 엄마고 당신은 수진이 교수님이에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현우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도 이 상황의 복잡함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내 감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 진실이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건 현실이고 우리에겐 각자의 위치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수진이가 있었죠. 딸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대로 헤어져야 해요. 제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카페를 나오며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꿈 같은 추억을 현실에서 지워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어머니로서 딸을 위한 선택이었죠.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종종 교수님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들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감정은 그리 쉽게 통제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망설이다가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진이는 오늘 밤 연구실에서 밤샘 작업을 한다고 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거실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차라도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에요. 현우는 긴장한 듯 손을 비비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 수진이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알아요. 저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뜨거운 감정이 일었지만 표현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진짜였습니다. 여행에서의 만남이 우연이었고 당신이 수진이 어머니라는 건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내 감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에요. 현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죠. 비밀과 진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현우가 물었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의 갈등이 너무 컸어요. 현우 씨, 저도 그때의 감정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당신은 수진이 지도교수고 난 수진이 엄마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요? 그건 무시해야 하나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과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행복을 찾는 것이 이기적인 걸까요? 딸을 위해 비밀로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없던 일로 하기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당신 생각을 하게 돼요. 당신을 다시 만나고부터 내 삶이 달라졌어요. 현우의 말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와의 만남 이후 제 삶에 작은 불꽃이 다시 타오른 느낌이었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과 행복감이 돌아왔어요. 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정식으로 만나고 싶어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순간 현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만난다면 수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행에서 만난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지도교수와 제자의 어머니 사이 관계라니 학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수진이를 생각해봐요. 아이가 얼마나 당황하고 상처받을까요? 언젠가는 알려야 해요. 비밀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길 뿐이에요. 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비밀은 결국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죠.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을. 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온기가 전해지자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여행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밀려왔어요. 기다릴게요. 당신의 결정을.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는데 이제 나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그렇게 이기적인 일일까요? 하지만 그 행복이 딸의 미래와 충돌한다면 사랑과 부모의 역할 사이에서 무거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봄바람을 맞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현우는 기대와 불안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이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진이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비밀로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까요. 현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말할까요? 아니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어머니로서 수진이에게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수진이를 집으로 불러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마음은 불안했지만 정직하게 마주하고 싶었죠. 수진이가 도착하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없어 딸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접시를 치우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의 눈빛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몇 달 전에 엄마가 여행 동호회에 참가했었어. 거기서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 천천히 여행에서 있었던 일과 그 남자가 현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충격, 그리고 현재 우리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교수님이요? 박현우 교수님이 그 남자라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의 눈에 혼란이 스쳤죠. 엄마, 그래서 지금 교수님과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 하지만 현우 씨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 수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교수님과 결혼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아, 내 의견이 중요해. 엄마는 내 생각을 무시하고 결정하지 않을 거야. 수진이는 한동안 말없이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교수님 논문에 제 이름 들어갔어요.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학교 규정상 이해 충돌이에요. 교수와 학생 가족 간의 관계는 학문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엄격하게 금지돼 있어요. 만약 교수님과 엄마의 관계가 알려지면 제 논문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딸의 학문적 성취와 미래가 제 개인적인 행복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니. 너무 이기적이었던 걸까요? 수진아, 엄마는 몰랐어. 정말 미안해. 딸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혼란,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말을 잇지 못하는 수진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결국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내 행복과 딸의 미래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날 밤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이와 나눈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진이의 미래가 가장 중요해요.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강한 감정이라도 딸의 미래를 희생할 수는 없었죠. 관계를 숨기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알려질 테고 그때 수진이의 학문적 성취가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어요. 적어도 수진이가 논문을 마치고 졸업할 때까지는. 가슴이 아팠지만 부모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난 포기할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행복인데 결국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성숙한 결정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열심히 논문을 마무리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우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죠. 가끔 수진이를 통해 그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교수님의 지도 아래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고 졸업 후 좋은 연구소에 취직이 확정된 상태였죠. 딸의 성공을 보면서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현우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려왔어요.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이 차이도 그리 많지 않았고 서로에게 느꼈던 감정도 진심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한 여자로서의 욕망 사이에서 저는 결국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수진이의 대학원 졸업식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딸의 큰 성취를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당당하고 단단해 보였죠. 비록 사랑을 포기했지만 스스로 결정한 선택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졸업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로 붐볐어요. 정장을 입은 수진이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한 학자로 성장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아 졸업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문득 단상 위에 현우가 보였어요. 다른 교수들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떨렸습니다. 여전히 그날의 감정이 남아 있었죠. 시간이 흘러 졸업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동기들, 교수님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다니 감격스러웠어요. 수진이가 제게 다가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졸업장을 들고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그때 현우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그저 교수와 학생의 어머니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수진이가 우리 셋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셋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는 순간 묘한 운명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긴 복잡한 우리의 이야기를 아무도 알지 못했죠. 사진을 찍고 나서 수진이가 친구들과 인사하러 간 사이 현우와 잠시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당신 딸의 교수로만 남을게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임을 알았으니까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어요. 감사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지막 인사처럼 손을 잡았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지난 여행에서 현우와 함께 봤던 그 노을과 비슷했습니다. 가슴 한켠에 아련한 그리움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때로는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58년을 살면서 늘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스스로 결정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비록 결과적으로는 포기를 선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찾은 나 자신의 모습과 내린 결정에 당당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집에 도착해 조용히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내 인생 마지막 설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제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을, 내 행복을 찾아도 된다는 것을 말이죠.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여행에서 현우와 함께 바라봤던 그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서가 아닌 한 사람 윤정이로서 말이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딸의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내 인생 마지막 설렘이었어. 앨범을 꺼내 오늘 찍은 사진을 넣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선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연의 끝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인연으로 계속될지도 모른다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